집 앞에 월마트가 있는데 사람들은 굳이 더 멀리 있는 마트로 갔어요. 이거 얼마나 이상한 장면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유통기업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돈도 많고 물건도 싸게 가져올 수 있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 성공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월마트를 지나쳐서 다른 마트로 갔어요. 그리고 결국 2006년에 월마트는 한국 매장 16개를 전부 신세계에 넘기고 한국에서 나갔어요. 세계 1위가 한국에서는 8년 만에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월마트가 뭘 잘못했는지는 처음부터 전혀 몰랐던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알아차렸어요. 바꾸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월마트가 1998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가지고 무기는 너무 강력했어요. 근 매장, 엄청난 물량, 낮은 가격, 대용량 제품, 효율적인 진열. 미국에서 월마트를 가보면은 이 방식이 왜 성공했는지는 바로 이해돼요. 저도 미국에 살 때는 대형마트를 자주 갔는데 차를 몰고 가서 뭐 금가트를 하나를 긁고 몇 주 동안 먹을 물건을 한꺼번에 그냥 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집도 크고 냉장고도 크고 차도 있고 물건은 사둘 공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 보장으로 싸게 사는 게 진짜 이득이에요. 월마트는 그걸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세계 1위가 된 거고. 문제는 한국에 들어와서도 같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더 싸게,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팔까? 그런데 한국 소비자가 하고 있던 질문은 달랐어요. 오늘 저녁에 먹을 채소가 신선한가? 고기 좋아 보이는가? 내가 필요한 만큼 살 수 있는가? 매장 안에서 물건 찾기가 편한가? 장 보고 나오는 과정이 귀찮지 않은가? 겉으로 보면 둘 다 맞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장을 본 사람이라면은 신선식품 코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보는지 알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냥 가격표만 보고 카트에 던지는 것도 아니에요. 배추 상태를 보고 고기 색을 보고 생선이 어떻게 손질되는지는 보고 오늘 먹을 만큼은 고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직원에게 바로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품은 두세 개 이렇게 비교해요. 이 과정 자체가 장복이에요. 그런데 월마트가 잘하던 건 이런 세밀한 선택보다 많은 물건을 빠르게 싸게 움직이는 쪽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그게 엄청난 장점인데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중요하게 보는 순간과 회사가 중요하게 보는 순간이 서로 어긋난 거예요. 당시 월마트 매장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만한 요소가 많았어요. 높은 진열대, 창고 같은 분위기, 큰 포장, 상대적으로 약간 신선식품 경험. 반대로 이마트 같은 국내 업체들은 한국 사람들이 장 볼 때 어디에서 오래 머무는지, 무엇을 눈으로 확인하고 고르는지, 어떤 크기의 상품을 편하게 느끼는지 훨씬 가까이서 보고 있었어요. 뭐 가격도 중요하지만 가격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마트 갈 때 느꼈던 것도 비슷해요. 한국에서는 뭐 대형마트가 그냥 물건 쌓아놓고 싸게 파는 공간 아니더라고요. 과일 하나를 사도 직접 보고 고기도 상태를 보고 반찬도 보고 시식도 하고 중간에 먹을 것도 있고 필요한 게 어디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있어야 해요. 특히 가족이 장을 보면은 마트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몇백 원 싸다는 이유 하나만 보다 전체 과정이 편한지가 훨씬 커져요. 그리고 여기서 월마트한테는 진짜 아픈 장면이 나와요. 월마트가 더 가까이 있는데도 어떤 소비자들은 더 멀리 있는 마트를 선택했어요. 가까운 마트는 엄청난 장점이에요. 장을 보고 무거운 물건까지 들고 와야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 장점을 포기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마트 브랜드를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월마트가 주는 가격의 이득보다 이마트가 주는 편리함과 익숙함이 더 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월마트가 처음으로 그게 밀린 거예요. 월마트는 상품 가격으로 경쟁하고 있었는데 이마트는 한국 사람들이 장 보는 방식 자체를 경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흔한 현지화 실패 이야기죠. 재밌는 건 월마트도 결국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큰 보장을 불편한다는 거 알고 보장을 줄이기 시작했고 매장도 조금씩 한국 소비자에게는 맞추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죠. 잠깐만 헨리야, 세계 1위 회사인데 문제가 아직 알아냈으면은 이제 따라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안 됐어요. 왜냐면 그 순간 월마트가 마주한 두 번째 문제가 훨씬 거거든요. 세계 지도에서는 보면은 월마트는 괴물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지도만 펴놓고 보면은 전혀 아니었어요. 절주 직전 월마트가 한국에서 운영하던 매장은 약 16개였어요. 이마트님이 전국에서 훨씬 큰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었어요. 월마트가 한국식 포장과 한국식 쇼핑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이마트는 이미 숨은 한국 소비자의 생활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이 저는 제일 재밌었어요. 우리는 이름 때문에 착각하거든요. 월마트 대 이마트라고 하면은 당연히 월마트가 골리앗처럼 느껴졌죠. 세계 1위니까. 그런데 한국 안에서만 보면 반대였어요. 여기서는 월마트가 작은 선수였어요. 분자가 아무리 크고 세계적으로 물건을 많이 산다고 해도 내가 사는 동네에 매장이 없으면은 그 힘이 소비자한테는 안 보여요. 브랜드 이름이 아무리 커도 내가 매주 가는 곳이 아니면은 생활 속에서는 작은 회사예요. 그리고 유통은 습관 싸움이거든요. 사람들은 매주 장을 봐요. 한번 변했던 곳이 다시 가고 어디 뭐가 있는지는 기억하고 어느 시점 고기가 괜찮은지 알고 숫자는 어디 해야 하는지까지는 몸으로 외워요. 월마트가 전략을 수정하는 몇 년 동안 소비자들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매주 마트에 갔고 매주 익숙했고 그 습관이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월마트가 뒤늦게 한국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상품 보장만 바꾸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사람들의 생활적 자리를 다른 회사가 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쯤에서 하나 걸리는 게 있거든요. 혹시 한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외국 대형마트한테 너무 어려웠던 게 아닐까요? 왜냐면 월마트만 나간 게 아니었거든요. 프랑스의 카르푸드 당시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통기업이었는데 결국 2006년에 한국 사업을 정리했어요. 같은 시기에 세계적인 대형마트 두 곳이 한국에서 절수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결론이 너무 쉬워져요. 한국 소비자는 외국 마트를 싫어한다. 한국 시장은 외국 유통기업의 무덤이다. 국내 기업이라서 이마트가 이긴 거다. 그런데 그 결론 완전히 망가뜨리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테스코예요. 테스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영국 회사 테스코는 한국에서 홈플러스를 키웠고 결국 한국 대형마트 시장에 경력한 2위까지 올라갔어요. 외국 회사였어요. 그런데 월마트처럼 밀려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브랜드가 됐어요. 그러면 갑자기 질문이 바뀌죠. 외국 회사라서 안 된 게 아니라면 월마트와 카르푸는 대체 뭘 놓친 걸까요? 홈플러스가 했던 걸 보면 답이 보여요. 한국 소비자한테는 외국식 대형마트를 있기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한국 소비자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매장 안에 식당, 문화센터,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높고 단순히 싸게 물건을 사는 장고가 아니라 가족이 시간을 보내고 여러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마트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홈플러스가 단순히 한국 제품 몇 개 더 갖다 놓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장을 사용한 이유 자체를 바꾸려고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이 오래 머물 수 있고 장을 보는 김에 다른 일도 해결할 수 있고 꼭 물건 하나 사러 온 사람이 아니어도 들어갈 이유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지화가 간판 한글로 바꾸고 김치 많이 파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의 하루 속에서 이 공간이 어디 들어갈지를 다시 설계한 거예요. 이건 차이가 엄청 커요, 여러분. 월마트가 가진 질문은 우리가 가진 강점을 한국에서 어떻게 보여줄까에 가까웠어요. 홈플러스가 던진 질문은 한국 사람이 실제로 뭘 원할까 더 가까웠어요. 둘 다 아주 큰 외국 기업이에요. 둘 다 돈도 있고 경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출발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월마트가 한국에서 실패한 이유를 단순히 현지화를 못 해서라가 말하면은 너무 재미없는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맞지만 핵심을 한 바퀴 못 잡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월마트는 자신들이 말하는 건 너무 오래 믿었어요. 이게 성공한 회사한테는 제일 위험한 함정이에요. 실패한 회사는 자기 방식을 위심해요. 그런데 계속 이겨온 회사는 자기 방식이 꼭 정답이라고 믿기 쉬워요. 월마트 입장에서는 그걸 안 했어요.
자기들이 만든 모델 이미 엄청난 성공을 했으니까요. 큰 매장, 낮은 가격, 대용량, 효율. 이건 실패한 공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성공한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더 버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이 얘기가 20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재밌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월마트를 특별히 미워할 것도 아니고 미국 회사라서 뭐 거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자기 생활에 더 잘 맞는 곳으로 갔어요. 소비자는 기업의 자존심을 책임져 주지는 않아요. 세계에서 몇 위인지도 그게 신경 안 써요. 오늘 내가 장복이 변한 지가 더 중요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잔인하죠. 본자에서는 엄청난 전략이고 수십 년 동안 검증된 시스템이고 전 세계에서 통했던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한 소비자가 매장에 들어와서 채소를 보고 포장을 보고 등선을 보고 그냥 별로라고 느끼면은 끝이잖아요. 그 사람은 보고서를 써주진 않아요. 왜 불편했는지는 본자에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음 주에 이마트로 가요. 그 조용한 선택기 수백만 번 쌓이면은 세계 1위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마트의 한국 절수에서 제가 제일 강하게 느끼는 건 한국 시장이 특별히 외국 기업에게는 잔인하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예요. 한국 소비자는 외국 회사냐 한국 회사냐보다 자기 생활에 누가 더 잘 들어오는지를 봤어요. 테스코가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결론이에요. 세계 1위라는 건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보장해주진 않아요. 오히려 너무 큰 성공 경험은 상대를 늦게 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세계 1위가 됐으니까 여기서도 동하겠지? 그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고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고객이 나를 배우길 기다리게 돼요. 월마트는 결국 한국에 맞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장은 기다려주진 않아요. 소비자는 이미 다른 곳에서 더 편하게 장을 보고 있었고 그곳에서 익숙해졌고 그곳을 자기 생활의 일부로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회사가 한국에서 무너지는 순간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자기 힘을 너무 믿어서 한국 사람의 생활을 너무 늦게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장에서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게 있다면은 어쩌면은 실패했던 공식이 아니라 예전에 나를 성공시켰던 공식일지도 몰라요.